보통 이상한 걸 먹는 아이들 이야기를 들으면 풀 같은 거 먹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지. 실리카게를 먹는다는 그런 이야기는 거의 없잖아.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내 가장 친한 친구 앨리스는 매일 그걸 했어. 실리카게를 먹는 거. 난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난 날을 아직도 기억해. 그날은 엄마가 간식을 깜빡 잊고 안 사준 날이었는데 쉬는 시간에 학교 운동장에 앉아 있었지. 앨리스는 내가 아무것도 안 먹고 있으니까 내가 달라고 말하기도 전에 프레첼 과자 봉지 하나를 나한테 건네줬어. 난 어색하게 웃으면서 그걸 가방 밑바닥에 넣고는 미안하지만 프레첼은 안 좋아한다고 말했어. 둘 다 웃음이 터졌고 우리의 우정은 그렇게 시작됐지. 앨리스는 나랑 취미가 많이 통했어. 우리 둘 다 너드 같은 책벌레 타입이었고 SF 영화랑 판타지 소설을 정말 좋아했거든. 우리는 좋아하는 가상의 캐릭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라 몇 시간이고 같이 보냈어. 야, 포장지에 먹지 말라고 써있잖아. 어느 날 점심, 앨리스가 습기 제거용 실리카게를 우적우적 씹어먹고 있는 걸 보고 난 조심스럽게 말했어. 난 대부분의 과자 포장지에 들어있는 그 합성 봉투에 인쇄된 경고, 먹지 마시오 라는 글자를 가리켰지. 괜찮아. 앨리스는 봉투를 입안에 털으면서 말했어. 이건 사실 무해해. 그냥 질식 위험 때문에 저렇게 써놓은 거야. 난 씹을 줄 알거든. 안타깝게도 앨리스의 그 특이한 간식 습관은 우리 학년에서 눈에 띄지 않을 리가 없었어. 다른 학생들이 앨리스가 실리카게 포장지를 먹는 걸 알아차리고 놀림과 조롱을 만들어내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지. 쟤 또 더러운 흰가루 같은 거 먹는다. 봐봐. 한 일진이 불쌍한 앨리스 위에 서서 비웃었어. 그래, 이 외계인아. 네 고향별에서도 그렇게 젤패킷을 먹니? 한 여자애가 앨리스의 안경 앞에서 손을 흔들면서 웃었어. 오늘 화학 실험에서 과학약품 좀 만들었는데 너 그것도 좀 마셔봐라, 이 찐따야. 다른 일진이 버려진 방부제 봉지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비아냥거렸지. 이러한 괴롭힘은 우리의 학창시절 내내 계속됐어. 앨리스는 일주일에 몇 번씩 이런 일을 계속 당했지. 그 조그만한 파란색 실리카겔 봉투가 도시락통에서 나오는 걸 보는 순간 그들은 다가와서 앨리스를 괴롭히기 시작했어. 게다가 앨리스는 나보다 훨씬 더 너드처럼 생겼거든. 두꺼운 안경에 허약해 보이는 체격까지. 그게 그가 표적이 되는데 한몫했지. 하지만 이 모든 학대에도 불구하고 앨리스는 그의 악명 높은 습관을 포기하지 않았어. 그는 계속해서 그 실리카겔 봉지들을 먹었고 자신을 괴롭히는 아이들이 보기 전에 허겁지겁 먹거나 화장실에서 몰래 먹었어. 내 가장 친한 친구를 모욕하러 일진들이 올 때마다 난 시선을 피하고 조용히 하면서 앨리스가 당하는 동안 그들의 관심을 끌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내 행동은 친구의 먹는 습관이 창피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지. 나도 이상하게 보이거나 연관되어서 표적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괴롭힘이 말로만 하는 것에서 물리적인 것으로 바뀔 때조차 난 앨리스를 변호하거나 끼어들지 않았어. 내가 친구를 아예 버리거나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합류하진 않았지만 난 단 한 번도 그를 옹호하지 않았어. 그땐 그게 앨리스의 습관이고 그가 싸워야 될 싸움이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건 후회하는 일이 되었어. 이기심 때문에 좋은 친구가 고통받도록 내버려뒀다는 사실이 나를 괴롭혔지.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면서 앨리스를 변호하기 위해 그를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했으면 좋았을 모든 말대꾸들을 생각해냈지. 그런 걸 하면 뭐해. 이미 너무 늦었는걸. 앨리스와 나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함께 진학했지만 고등학교 때부턴 길이 갈렸어. 우리는 각자 다른 고등학교로 진학했지. 다정한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학교 밖에서 계속 만날 것을 약속했지만 내가 고등학교 생활에 휩쓸리면서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어. 몇 년 후, 내가 20대 중반이 되어서야 앨리스가 마침내 내 기억 속으로 돌아왔어. 어느 날 저녁 아파트에서 TV를 보던 도중 뉴스 보도가 나왔는데 곧바로 난 앨리스가 떠올랐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건 바로 실리카겔에 대한 뉴스였거든. 그것들이 생산 중단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 특히 우리가 학창시절 내내 먹었던 모든 과자와 간식에 들어있던 바로 그 브랜드였지. 뉴스 보도에 따르면 그 크리스텔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심각하게 유독한 물질이 포함되어 생산이 중단되고 있다고 했어. 뉴스 기자의 말이 내 간담을 서늘하게 했지. 이것들은 우리 음식을 건조하게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식품 포장의 단순한 일부입니다. 하지만 질문은 이것들이 정말 안전한가? 라는 거죠. 적어도 이 지역 생산업체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크리스텔 실리카겔 패킷은 당시 연구자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과학 폐기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되고 있죠. 다행히도 이 패킷들과 함께 보관된 식품들은 플라스틱 포장재에 의해 이 물질들로부터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미량으로는 해롭지 않습니다. 실수로 이 실리카겔을 섭취하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은 저희 뉴스9으로 연락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TV를 끄자 앨리스 생각에 내 피가 차갑게 식었어. 당연히 그것이 그의 건강에 좋을 리가 없잖아. 불쌍한 그 녀석은 어린 시절 내내 매일 그 실리카겔 봉지를 여러 개씩 먹었는데 말이야. 사람들이 이따금 실수로 한 봉지씩 먹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한다면 그렇게 많이 먹은 앨리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결국 그것들은 결정화를 연구하던 과학자들의 부산물인 폐기물로 만들어졌다고 했어. 겉보기엔 일반적인 실리카겔보다 흡수력이 훨씬 뛰어나서 회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했다지만 어딘가에는 대가가 있었을 거야. 난 내 옛 친구가 아직 살아있긴 한 건지 궁금해하면서 끔찍하게 슬픈 생각이 들었어. 내가 그를 본 지 15년은 훨씬 지났으니까. 앨리스는 이 독성 물질 때문에 이미 죽었을 수도 있어. 난 전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었지. 휴대폰을 꺼내 페이스북에서 그를 급히 검색했어. 그리고 그의 프로필이 나왔지. 친구는 거의 없었지만 적어도 올해 초까진 활동이 있었던 것 같아. 하지만 가장 불길한 건 페이지에 그의 프로필 사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였어. 대신 그는 다양한 가상 캐릭터의 사진들을 사용하고 있었지. 현재 프로필 사진은 스타워즈에 나오는 원파 괴물 사진이었어. 그리고 그걸 몇 주 전에 업데이트했더군. 적어도 너드 영화에 대한 그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던 거야. 그날 밤 난 옛 친구가 아마 괜찮을 거라고
만약 죽었다면 페이스북을 업데이트하지 않았을 거라고. 내 자신을 안심시키며 잠자리에 들었어. 여전히 그에게 연락할 용기는 나지 않았지만 그가 아마 무사할 거라는 사실에 난 만족했지. 하지만 그날 밤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후회의 악몽이 다시 찾아왔어. 그 악몽 속에서 난 일진들을 보았고 그들이 앨리스의 습관 때문에 그를 비난할 때 난 침묵했지. 그 습관이 그의 건강을 해쳤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어. 그러나 나의 고통은 악몽에만 머물지 않았어. 그 다음 월요일, 난 퇴근하면서 내 차에 타려고 했어. 근데 문을 닫으려던 그 순간 주차장 기둥 근처에서 뭔가를 언뜻 봤어. 수정처럼 빛나고 날카로운 무언가를. 마치 결정체로 이루어진 사람 같았어. 난 고개를 돌려서 더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그건 이미 기둥 뒤로 몸을 숨긴 후였지. 그때가 내가 본 것을 조사하는데 가장 좋은 타이밍이었을 거야. 하지만 난 그 이상한 광경을 길을 가던 사람이 크롬으로 도금된 자동차에 비친 반사라고 치부하고 주차장을 빠져나왔어. 회사의 주차장에서 그 수정 생명체를 다시 보지는 못했어. 하지만 이것이 날 안심시키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집으로 운전해가는 길 곳곳에서 그것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야. 처음에는 내 사무실 건물 밖 거리에서, 그 다음엔 더 아래쪽에 있는 교차로에서, 그 다음에는 교차로를 지나 버스 정류장에서, 그리고 내가 집에 가는 경로를 따라 더 들어갔었던 골목에서였지. 난 저녁 어둠 속에서 그것을 몇 초 이상 본 적이 없었지만 이젠 틀림없이 알 수 있었어. 날카로운 수정으로 완전히 뒤덮인 은밀하게 움직이는 인간형 생명체가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더 나쁜 것은 그것이 날마다 나를 따라 집으로 오고 있다는 것이었지. 난 그 합성 결정 물질의 반짝이는 성광을 이전에 단 한 곳에서만 보았어. 그걸 수년 동안 매일매일 봤지. 그 성광은 앨리스가 매일 먹었던 실리카겔의 그것과 같았어. 난 두 가지의 사실을 연결할 수 있었지. 내 친구가 먹던 간식이 유독하다는 뉴스 보도와 날 스토킹하는 이상한 수정 괴물. 난 집에서 인터넷을 접속해 옛날에 학교 친구들을 찾아봤어. 하지만 이번에 찾는 건 앨리스 대신 그를 괴롭혔던 녀석들이었어. 그 일진 무리는 대략 5명 정도였는데 난 이제야 그들에 관한 소식을 몇 년 동안 전혀 듣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 각자의 이름을 검색하면서 난 부고 기사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지. 무리의 우두머리였던 로이는 미해결된 가정침입 사건으로 잠자던 도중 난도질당했어. 다른 멤버였던 세라는 역시 비슷한 최후를 맞이했어. 그녀의 가족이 잠든 사이에 침입자에 의해 몸이 갈갈이 찢겼지. 난 한 명 한 명씩 그 일진들의 살이 찔리고 찢긴 묘사와 함께 짐승 같고 잔혹한 살해 방식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 그리고 그들의 상처 속에서 수정 물질이 발견된 거야. 당국은 이를 마약 중독자인 공격자가 사용한 일종의 마약으로 의심했지. 하지만 나는 그것이 살인자 자체의 날카로운 팔다리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리고 난 이제 한 가지를 더 알았어. 이 살인을 저지른 생명체, 내 오랜 친구가 죽이러 올 마지막 표적이 바로 나라는 거.
그는 자기를 옹호해주지 않은 나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 순간 무력감에 지배당할 수도 있었어. 하지만 난 이성적이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싸웠지. 앨리스는 그가 목표로 삼은 사람들을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을 때만 죽였다는 것을 기억해냈어. 그러니까 앨리스는 물리적으로 너무 취약해서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방심한 상태에서야 잡을 수 있었을 거야. 앨리스가 내가 깨어있는 동안 내 근처에 온다면 나는 그를 다치게 하거나 필요하다면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지. 내 옛 친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이 날 아프게 했어. 하지만 난 그가 내가 자는 동안 날 잔인하게 공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난 여러 개의 잠금 장치를 추가했어. 또한 경비 아저씨에게 내 아파트까지 강제로 올라오려고 할 수 있는 변형된 침입자에 대해서 알렸지. 물론 그게 말 그대로 수정 괴물이라는 부분은 빼고 말이야. 마지막으로 난 야구 방망이를 침대 옆 탁자 근처에 두었어. 그걸로 한번 치면 복수심에 찬 괴물로 변한 내 친구는 유리 조각 더미로 변할 거야. 그날 밤 내가 어떻게 잠들었는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난 어떻게든 잠들었고 평소처럼 후회스러운 꿈을 다시 꿨지. 이번엔 내가 일진 중 한 명이 되어서 앨리스를 놀리는 데 동참했어. 그의 눈엔 나 역시 마찬가지였을 테니까. 그때 갑자기 찬장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난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어. 내 옷장문이었어. 램프 불빛 아래에서 난 눈을 비비면서 올려다봤고 마침내 그를 가까이서 봤어. 앨리스였어. 그건 정말 끔찍했어. 온몸에서 사방으로 솟아나온 수많은 흰색의 수정 조각들로 살이 뒤틀려 있었지. 마치 얼음 종유석에 얼어붙은 것 같았지만 이것들은 절대 녹아내리지 않을 거야. 그 반투명한 흰색 아래로 오랫동안 그 안에 갇혀있던 그의 원래의 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그것이 내 침대로 다가올 때 난 계획을 실행하려고 했어. 하지만 내 떨리는 손 때문에 방망이는 바닥에 떨어져 침대 밑으로 굴러 들어갔지. 넋을 잃고 무방비 상태로 내가 받아 마땅한 걸 나한테 주기를 기다렸어. 앨리스, 내가 미안해. 내가 말했어. 너한테 일어난 일들도 다 미안하고 네가 필요했을 때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그 수정 생명체는 내 말을 거의 듣지 못하는 것 같았어. 대신 침대 밑으로 손을 뻗었지. 내 방망이로 날 때리려는 걸까? 혼란스럽게도 흔들리는 수정 덩어리는 내 방망이가 아니라 내 옛날 초등학교 가방을 가지고 있었어. 난 추억 때문에 그걸 수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지. 그것의 날카로운 손이 가방 안을 뒤적거리다가 아주 오래된 프레첼 한 봉지를 꺼내는 순간 깨달음이 나에게 찾아왔어. 그 날카로운 손이 봉지를 쉽게 찢어 프레첼들을 바닥에 흩뿌렸고 그것을 집어들었지. 바로 마지막으로 세상에 남아있는 크리스텔 실리카겔 포장지였어. 난 경외심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앨리스가 매 쉬는 시간마다 했던 것처럼 그 포장지의 내용물을 입안에 밀어넣고 수정 조각 이빨로 우적우적 씹어먹는 것을 지켜봤어. 이 모든 시간 동안 그가 원했던 것은 폭력적이게 날 죽이는 게 아니었어. 생산이 중단된 그 실리카길이었던 거야. 그는 결국 날 그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지. 자신의 유일한 목적을 채운 내 친구가 변이한 이 비현실적인 존재는 비틀거리면서 뒤로 물러났어. 그리고는 아주 갑자기 그것이 들어왔던 열린 침실 창문 밖으로 몸을 내던졌지. 1초 후 산산조각 나는 유리 소리가 아래에서 울려 퍼졌어. 아래에 남겨진 것은 수정 조각들과 살점 덩어리뿐이었고, 그날 밤 난 다시 잠에 들었어. 오랜만에 아주 깊게 잠들었지. 안전하고 용서받은 듯한 그런 기분이었어.